나토가 붕괴합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침공하면요. 농담이 아닙니다. 덴마크 총리가 직접 한 말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에 넣겠다고 선언했고 그 방식에 군사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년 동맹이 한순간에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 정부기관은 이미 미국을 잠재적 위협국으로 분류했고 그린란드 앞바다에는 미 해군 함정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끼리 레이더를 겨누는 상황, 냉전 때도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가장 오래된 동맹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충격적인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린란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도를 펼쳐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북극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마주보고 있고 북대서양 항로의 길목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냉전 시절부터 미국은 여기에 툴레 공군기지를 두고 소련을 감시했는데 지금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까지 북극 진출을 노리면서 그 전략적 가치가 더 올라간 겁니다. 게다가 그린란드 땅밑에는 히토류와 우라늄 같은 전략 광물이 엄청나게 묻혀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노다지인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기 때도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팔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2기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어떤 방식으로든 그린란드를 손에 넣겠다고 선언했고 의회에서는 친트럼프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그린란드 합병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구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건데 그 다른 방법에 군사력이 포함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덴마크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이고 덴마크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나토 동맹국 중 하나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함께 싸웠고 이라크에도 파병했고 북극 안보에서도 줄곧 미국 편에 섰습니다. 그런 나라한테 갑자기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군사력까지 거론하니까 배신감이 극에 달한 겁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걸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부터의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압력이라고 규정했고 미국이 실제로 그린란드에 군사행동을 취하면 그건 나토의 붕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린란드 자체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그린란드는 원래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미국 측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그린란드 독립파를 부추기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린란드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장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덴마크를 선택한다고 공개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독립을 원하긴 하지만 미국에 먹히는 건 더 싫다는 거죠.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미국이 군사력을 쓰면 그건 동맹국에 대한 침공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게 덴마크 정보기관의 평가입니다. 덴마크 국방정보국이 연례 안보평가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잠재적 안보 우려국으로 명시했거든요. 동맹국이 동맹국을 위협국으로 분류하는 건 나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미국이 경제적 압박과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동맹국에게도 협박카드로 쓰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미국의 유럽 안보 보증이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70년 동맹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군사적 긴장도 실제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 미 해군 함정들이 훈련 명목으로 집결하기 시작했고 덴마크 해군과 나토 동맹국 함정들이 이에 대응해서 간격을 두고 마주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아직 발포가 오간 건 아니지만 서로 레이더를 겨누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냉전 때도 동맹국끼리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더 복잡한 건 덴마크 영토 내 미군 기지 문제입니다. 2025년에 덴마크 의회가 미국과 새로운 방위 협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논란거리가 됐거든요. 카룹, 스크류드스트루프, 올보루 세 곳의 기지 사용을 대폭 확대해주고 미군에게 상당한 수준의 독자 사법권까지 인정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덴마크 땅 안에 덴마크 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 관할 구역이 생긴 건데 이걸 두고 그린란드 문제로 충돌하면 이 미군들은 누구 편에 길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덴마크 군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과 덴마크 군이
만약 본국으로부터 상반된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동맹군끼리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보전도 치열합니다. 미국 측 인사들이 그린란드 독립운동가를 가장해서 비밀리에 조직을 확대하다가 덴마크 정보기관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덴마크 정부가 미국 대사를 여러 차례 초치했고 미국의 그린란드 여론 조작과 자원 정보 수집을 폭로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미국은 이걸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동맹국끼리 스파이 게임을 벌이는 상황인 겁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시민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코펜하겐과 누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대가 들고 나온 구호가 우리는 동맹이지만 식민지가 아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와 함께 간다입니다. 동맹국 시민들이 동맹국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거죠. 여론조사를 보면 덴마크 국민 다수가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정부를 지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러시아와 중국 위협을 키울 수 있다는 불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덴마크를 선택하겠다는 게 주류 여론이지만 일부 청년들은 덴마크도 미국도 아닌 완전 독립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덴마크의 지배를 받아온 역사가 있어서 독립 열망 자체는 진짜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이 이걸 이용하려 드니까 반발이 커진 거고 상황이 달라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외교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덴마크와 그린란드 외교장관이 미국 부통령, 국무장관과 워싱턴에서 만날 회담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측 다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초당파 의원단이 코펜하겐을 방문해서 덴마크는 여전히 중요한 동맹이라는 메시지를 주려 하는데 동시에 다른 의원들은 그린란드 합병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미국의 메시지가 완전히 이중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국제사회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약 미국이 정말로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군사행동을 하면 그건 역사상 처음으로 나토 동맹국끼리 전쟁을 하는 사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토 헌장 제5조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이 덴마크를 공격하면 나머지 나토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상상도 못한 질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무력 사용은 의회 승인 없이는 불법이라고 경고하면서 이걸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워싱턴 안에서도 그린란드 강경파와 우려파가 나뉘어서 싸우는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고 친트럼프 세력이 의회에서 힘이 세니까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미국의 병화입니다. 과거의 미국은 동맹을 통한 안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주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힘으로 원하는 걸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이 작은 민주주의 동맹국을 침공하는 초강대국이 된 건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외교적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군사적 충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과 유럽의 관계, 나토 동맹의 미래가 그린란드라는 얼어붙은 섬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70년 넘게 쌓아온 대서양 동맹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칠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 동맹의 안보를 의존하는 나라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트럼프 일기 때도 그린란드 구매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는 웃어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기는 다릅니다. 미국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극 항로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을 따라 군사기지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와 자원이 열리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판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그린란드가 필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린란드의 지하 자원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히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데 히토류가 뭐냐면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전투기 같은 첨단 제품에 반드시 들어가는 광물이거든요. 지금은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서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거죠. 우라늄도 엄청나게 묻혀 있어서 핵 에너지와 핵 무기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문제는 이걸 얻는 방식입니다. 정상적인 외교라면 장기적으로 그린란드와 관계를 쌓고 경제 협력을 늘리고 그린란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쪽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시간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논리죠. 그래서 압박과 협박, 심지어 군사력까지 카드로 꺼내는 겁니다. 유럽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침묵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거든요. 만약 미국이 덴마크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언제든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특히 미국 기지가 있는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우리 땅의 미군이 과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건가 아니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건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조용히 논의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국 없는 유럽 안보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거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미국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독자 방위력 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독일도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사태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에 불을 붙인 셈이죠. 러시아와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즐기고 있습니다. 서방 동맹의 균열은 그들에게 기회거든요.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적으로는 논평을 자제하고 있지만 러시아 언론들은 연일 미국이 동맹국도 침공하려 한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맨날 중국한테 국제법 지키라고 훈계하더니 정작 자기들은 동맹국 땅을 빼앗으려 한다면서 비웃고 있는 거죠. 그린란드 사태가 미국의 도덕적 권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복잡한 입장에 놓인 건 그린란드 주민들입니다. 인구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사회인데 갑자기 세계적인 지정학 게임의 한가운데에 놓인 거거든요. 원래 그린란드는 덴마크로부터 점진적으로 독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치권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언젠가는 완전한 독립국이 되겠다는 계획이었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독립하면 미국한테 먹히고 덴마크에 붙어 있자니 미국의 압박을 계속 받아야 하고 진퇴양난인 거죠. 그린란드 젊은 세대 중에는 아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덴마크도 미국도 아닌 제3의 길을 찾자는 거죠.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 직접 가입하거나 아니면 북유럽 국가들과 새로운 형태의 연합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린란드 주민들이 절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린란드 경제는 지금 덴마크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매년 덴마크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그린란드 정부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미국은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덴마크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린란드 주민들을 유혹하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측 인사들이 그린란드를 방문해서 투자와 개발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사려는 건데 그린란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순수한 호의인지 함정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덴마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자치권을 더 확대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린란드가 미국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붙잡아 두려는 거죠. 동시에 국제사회에 미국의 행동을 알리는 외교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에 맞서는 방법은 국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린란드 주변 바다에서는 미국 함정과 덴마크 함정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고 워싱턴과 코펜하겐에서는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맹이 적이 되는 날이 올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이성이 돌아올지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동맹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70년 넘게 함께 피 흘린 나라도 이해관계가 바뀌면 하루아침에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동맹인데 언제까지 이 관계가 유지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덴마크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안보를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